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회의실에는 이미 대형 스크린과 통역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던 하은의 발걸음이 멈춘 건 시스템 오류로 통역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장비가 안 돼? 독일 대표가 벌써 도착했어.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 문가에 서 있던 윤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조소를 흘리며 말했다. 청소부가 동일어를 한다고요? 바로 그때 차기 대표이사로 불리는 냉철한 사업가 최지훈 부사장이 다가와 하은을 바라보았다. 정말 동일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물음에 하은은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다. 좋습니다. 5분들이죠. 이 회의를 제대로 통역할 수 있다면 내가 약속하죠. 이 아래 주차장에 있는 벤츠 차량 1대. 당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통역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순간 독일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지금 말한 허경, 혹시 남부 독일 출신인가? 하은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전날 밤까지 유튜브를 통해 바이에른 지역 억양을 연습한 터였다. 회의가 끝나자 로이넨 홀딩스의 대표는 한비그룹 측에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협력하고 싶은 인재입니다.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그녀를 협상팀에 포함시켜주길 원합니다. 조용했던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지훈 부사장은 웃으며 하은을 향해 말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윤하은입니다. 좋아요. 하은 씨,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공식 언어 전문 자문입니다. 그 벤츠 키는 약속대로 당신 겁니다. 윤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감격의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그녀는 벤츠 키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 이 차를 받기보다 이 회사에서 저의 실력에 맞는 자리를 정식으로 맡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보다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윤하은이 회의실을 나서자 건물 안팎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엘리트 정장 차림의 임직원들, 로비를 오가던 비서들, 심지어 경비 아저씨들까지도 속삭였다. 청소부가 동일어를 했다고, 그것도 완벽하게. 많은 이들이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하은은 최지훈 부사장의 호출을 받았다. 28층 회의실. 평소라면 입장조차 어려운 곳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임원회의가 한창이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최 부사장이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오늘 우리 회사를 구한 사람입니다. 윤하은 씨, 오늘부터 한비그룹 해외 전략팀 자문으로 임명합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도 침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원한다면 정식 검증을 받겠습니다. 실력으로 입증할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최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하은에게는 첫 번째 공식 시험이 주어졌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수군댔다. 청소부가 전략회의에 들어간다고? 이건 그냥 이벤트지. 이런 전례가 생기면 우리 같은 정치권은 뭐가 되나? 그러나 하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겐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한 줄 한 줄 받아 적었다. 단지 번역이 아니라 단어 하나의 뉘앙스, 말하는 사람의 의도, 문맥에 따른 표현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마르틴은 하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어제 우리 회의를 구한 사람인가요? 반갑습니다. 중간에 박민서 이사가 의도적으로 끼어들며 기술 용어를 교묘하게 바꿨다.
그건 수익 중심 모델이 아니라 자산 기반 구조로 봐야 하지. 않나요? 하은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정확하게 말했다. 원문에서 언급한 SYENTI 모델은 수익 중심 전략을 의미합니다. 자산 기반은 BRM, GNSYENTI 모델이기에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순간 나르틴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홍정우 부장은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40분 후 시험이 끝났다. 박민서 이사는 침묵했고 마르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악수를 청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최지훈 부사장은 그녀를 28층 회의실로 다시 불렀다. 이번엔 회의가 아닌 서류 하나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이건 윤하은 씨의 한빛그룹 전략자문 공식 임명장입니다. 어제 약속한 그 차량도 하은 씨 앞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은은 임명장을 받아들고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윤하은이 한빛그룹의 전략자문으로 정식 임명된 다음 날 사무실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는 그녀의 임명 소식이 공식 공지로 올라왔고 언론 보도도 뒤따랐다. 청소부에서 전략자문으로 윤하은의 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중심에는 박민서 이사가 있었다. 그는 하은이 실력으로 평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하은의 임명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데 저런 애가 단번에 전략 자문이라고. 그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하은의 자격을 다시 문제 삼아 자리를 흔들겠다고. 며칠 후 하은은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주요 업무였다. 그녀는 초반부터 긴장했다. 이전까지는 홀로 공부하고 번역하던 위치였지만 이제는 실무진과 함께 일하며 회사의 큰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시장의 현황, 경쟁사 비교 분석, 그리고 진출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민서 이사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에서 비바이트 채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인 전략 아닙니까? 구체적 실행 방안은 뭡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 이사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고 최지훈 부사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회의 후 하은은 동료 몇몇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마케팅팀의 김지영 과장은 회의 후 조용히 하은을 불러 말했다.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오늘 발표 보니 내가 괜한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일 잘해봐요. 하은은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동료로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승진보다 박수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윤하은, 서울외국어대학교 독립어과 중퇴, 졸업은 하지 못했고 재학 중에도 정규 이수 학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최 부사장은 잠시 정적을 지켰다. 문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서요. 박 이사는 당황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임명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 반발도 크고요. 박 이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은은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복잡해도 저는 제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지만 그 싸움이 더 이상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윤하은은 회사를 나서는 길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전에 청소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자신, 목에는
사원증이 달려 있었지만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최지훈 부사장이 하은을 부르며 말했다. 다음 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한비아노텍 공동포럼, 기억하죠? 거기에서 우리 쪽 발표를 직접 맡아주세요. 하은은 놀랐다. 제가요. 아직 내부에서의 입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대표로. 최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위치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다. 프레젠테이션 개요와 참석자 명단, 그리고 파트너 기업 한호텍의 발표 주제까지 정리된 자료였다. 당신의 언어 능력과 분석력을 현장에서 보여주세요. 이번 포럼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비공식 평가의 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던 중 전략기획실 내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박민서 이사는 여전히 그녀의 자격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녀가 포럼 대표로 참석한다는 사실에 더욱 격앙되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다. 이번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언론도 주목하고 해외 투자자도 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경력도 학력도 부족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 위험합니다. 박민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표면상으로는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눈빛이었다. 드디어 포럼 참석일이 다가왔다. 윤하은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도 길 가요. 회사에서 발표 맡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엄마는 내가 어디에 있든 응원할게. 이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그 한마디에 하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에 쥔 발표 자료를 더 단단히 쥐고 비행기에 올랐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하은은 곧바로 호텔로 이동해 프레젠테이션을 리허설했다. 현지에서는 한비의 독일 지사 담당자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한호텍 측도 사전 조율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왔다. 다음 날 포럼 장소인 국제 컨벤션 센터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각국에서 모였다. 레드 화면에는 HONOLD 퓨처 컬래버레이션 서밋 2025라는 글자가 선명히 빛났다. 하은은 무대 뒤편에서 심호흡을 했다. 마이크를 착용하며 손을 떨고 있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나는 청소부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 나 자신의 실력으로 서 있는 것이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조명이 비춰지고 사회자가 소개했다. 다음 발표는 대한민국 한핑그룹 전략자문 윤하은 씨입니다. 청중은 다소 술렁였다. 외국인 이름이 아닌 한국식 이름에 놀란 눈치였다. 그녀가 무대에 올랐을 때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조용했던 청중이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밀어는 문법적 정확성뿐 아니라 억양과 어조까지도 현지인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차분히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어갔다. 이번 발표는 한비그룹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각 장표마다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명확했고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논리적이었다. 특히 파트너십 전략 파트에서 한호텍의 기술 강점과 한비의 유통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한호텍 CEO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윤하은 씨, 한호텍 CEO님께서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하은은 다시 무대에 섰다. 한호텍 CEO는 동일어로 질문했다.
이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순간 한호택 CEO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은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손에는 여전히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고 비행기 안조명이 희미하게 그녀의 뺨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느끼고 있었다. 회사 측은 곧바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하은 역시 그 조사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녀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독일 지사와 직접 소통한 적이 있었고 문서 접근 권한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은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보안 규정에 따라 다뤘고 외부로 유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며칠 뒤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다. 조사 책임자인 김상옥 감사실장이 그녀를 마주보며 조용히 물었다. 윤하은 자문, 혹시 외부 클라우드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개인 메일로 전송한 적이 있습니까? 하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회사 내부망에서만 작업했고 개인 계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사람이 하은 씨 계정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은요? 하은은 잠시 멈칫했다. 발표 준비 중 전략기획실에 컴퓨터를 빌려 작업한 적이 있었다. 당시는 박민서 이사의 비서가 직접 자리와 장비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 로그 정보는 이때 그 기기가 누구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누구도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는 가볍게 인사조차 피했다. 바로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자문, 저 김지영 과장입니다.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김지영 과장은 짧게 말했다. 제가 최근 박 이사 비서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잠깐 점검했는데요. 거기 이상한 백업 폴더가 있더라고요. 파일명이 너무 비슷했어요. 혹시 필요하신가요? 그 순간 하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확히 어떤 파일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은 고민 끝에 김지영 과장에게 부탁했다. 이 파일을 감사팀에 익명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출하면 오히려 방어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요. 지영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하지만 하은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깊게 뿌리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감사팀에 해당 USB가 익명으로 전달되었고 보안팀은 곧바로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다. 이틀 뒤 내부 메일 한 통이 전 직원에게 전송되었다. 제목은 내부 정보 유출 관련 공식 결과 공지. 메일에는 박민서 이사의 비서가 해당 문서를 외부 메일로 전송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은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은 이미 조용히 퍼져나갔다. 누가 진짜 범인이고 누가 희생양이었는지 회사 내부망에는 하은을 응원하는 댓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죠. 윤자문,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반가워요. 며칠 뒤 CEO 한재욱 대표가 하은을 사무실로 따로 불렀다. 윤자문, 지난 몇 주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부 정보를 다 알지 못했어요.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저도 회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실망스러웠죠. 한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 문서를 꺼냈다. 한호택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프레젠테이션과 이후 사태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마쳤고 윤자문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답니다.
한호택 서울지사 공동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자리를 연봉 조건은 현재보다 3배, 파트너십도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은은 멍하니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련이 모두 이 한 문장으로 보상받는 듯했다. 그럼 이걸 수락하길 원하시나요? 한 대표가 물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대표님, 전 한호택에 갈 생각 없습니다. 정말요. 전 여기서 바꾸고 싶은 게 많아요. 이 회사 안에서 진짜 실력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 대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내가 윤자문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승진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그녀의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였다. 동일어로 쓰인 문장 한 줄. 진실은 가려질 수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은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매일 출근했다. 그것은 다짐이자 경고였다. 앞으로 펼쳐질 길이 쉬울 리 없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은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존중은 오래되지 않는 기억에서 온다. 그녀는 결과를 통해 말하고자 했다. 말이 아닌 실행을 통해. 그녀는 팀 내 주력 프로젝트 하나를 자원해서 맡았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분석 보고서였다. 윤자문이 저걸 혼자 다 한다고요? 한대리의 놀란 목소리에 팀장은 말했다. 아니, 자문이 아니라 매니저로 승격됐대. 정식 프로젝트 담당. 팀원들 사이엔 놀람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은은 그런 시선을 모두 받아들이며 팀원들을 불렀다. 이 프로젝트 혼자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야죠. 각자 역할을 분담할게요. 팀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어떤 의견도 무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만이 의미가 있어요. 이와 동시에 하은은 사내 커뮤니티에서 글로벌 마인드 워크숍이라는 사내 지식 나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해외 실무 경험과 다양한 문화권의 비즈니스 매너,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까지 다루는 워크숍이었다. 처음엔 소수 인원만이 지원했지만 첫 세션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몰랐던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책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살아있는 정보예요. 이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이 되는 순간 행정과 절차에 갇히게 돼요. 대신 그녀는 1대1 멘토링을 신청받아 관심 있는 직원들과 매주 점심시간을 활용해 작게나마 지식과 경험을 나눴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실무자가 아닌 변화의 상징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영지원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전사혁신 TF 구성을 위한 자문단을 꾸리고 있으며 하은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왜 저인가요?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대신 자료를 요청했고 TF의 방향성과 역할을 분석했다. 며칠 후 열린 첫 미팅. 참석자 명단을 보자 그녀는 잠시 운을 의심했다. 그 자리에 김지영 과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이에요. 윤점은. 지영 과장은 미소를 지었다. 하은은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간 혼자 버티던 시간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는 느낌은 의외로 강하게 다가왔다. 지금은 우리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해요. 각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해요. 그녀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회의는 조금씩 생동감을 띠기 시작했다. 김지영 과장은 회의 후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 태도 예전부터 부러웠어요. 조용히 중심을 잡는 방식. 하은은 웃었다. 저는 여전히 흔들려요. 다만 무너지지 않을 뿐이죠.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다. 저는 정규직도 아니었고 대학원 석사도 없었고
100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건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조용했지만 강력했고 청중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발표가 끝나고 한 명의 손이 올라왔다. 윤잠은 만약 조직이 그 가능성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수록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돼야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변화의 첫 주체가 되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의 발표 영상은 사내 포털에 업로드되어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단 한마디가 가장 많이 달려 있었다. 이제야 회사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녀의 영상은 단 3일 만에 사내 조회수 5천 회를 넘었고 주요 부서 회의에서 그 발언이 인용되기 시작했다. 조직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변화는 멀지 않다. 많은 직원들이 그 말을 메모했고 팀장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소규모 소통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비그룹의 공식 소통 포럼 오픈플로에서는 처음으로 하은을 패널로 초청했고 그녀는 실명으로 의견을 나눴다. 익명 게시판에선 이례적으로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회의실에서 하은은 조용히 이름이 삭제된 명단을 내려다보았다. 김지영 과장이 물었다. 괜찮아요.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건 예고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은 복잡했다. 이서회가 그녀의 실력을 부정했다기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문도현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그들의 첫 대화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윤자문, 요즘 회사 안팎에서 주목 많이 받고 계시더군요. 전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조금 커진 건 자문님도 아시겠죠? 영향력은 힘과 같아서 관리되지 않으면 무기가 됩니다. 하은은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지키려는 건 영향력이 아니라 말의 무게입니다.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방향을 택했다. 바로 회사 외부였다. 처음에는 겨우 5명으로 시작됐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인 보안 요원, 식당 직원, 시설팀 기사, 하은은 그들에게 동밀어 기초를 가르치고 이력서를 함께 작성해주며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여는 법을 설명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은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에 중년의 청소 담당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나 싶었는데 윤차무님 보고 다시 연필을 잡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 달 뒤에는 신청자가 30명을 넘었고 마침내 회사 복지부서에서 정식 후원을 제안해왔다. 심지어 그녀의 워크숍에 대해 내부 정책과 충돌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일시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유는 불분명했고 하은은 묵묵히 메일을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회의실이 아닌 지하 주차장 벽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꺼진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잠시 후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김지영 과장이 조용히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요. 지영 과장님, 저 계속해도 될까요? 지영은 웃었다. 하은 씨, 우린 너무 먼 길을 왔잖아요. 지금 멈추면 그 모든 싸움이 사라져요. 계속 가요. 우리 방식대로. 그 순간 하은은 다시 눈을 떴다. 어둠은 짙었지만 마음속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귀국이 모든 문제를 끝낸 건 아니었다. 건 팀장은 여전히 그녀의 급부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는 정화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말들이 돌고 있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인사 개편안에서 정화가 공식적으로 글로벌 전략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그 불만은 더욱 커졌다.
회의실 한편에서 권 팀장은 박 이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솔직히 말해서 정아 씨의 배경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사 학위도 중퇴고 행정 경력도 없고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실력은 확실하잖아요.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뻔한 부분을 그녀가 정리해서 넘겼으니까요. 정아는 자발적으로 아리랑 기업의 직원 대상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제안했다. 이 워크숍은 단순히 언어 교육이 아닌 다문화 협력과 글로벌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그녀가 독일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직원들도 하나둘 참여하면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권 팀장이 회의 도중 불쑥 손을 들었다. 정 고문님, 이번 분기 보고서 번역본에서 몇몇 문장이 현지 용어와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직접 검토하신 건가요? 그 말은 명백한 도전이었다. 정아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제가 마지막 교정까지 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은 독일 파트너사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직접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사전에 문화 자문도 받았습니다. 권 팀장은 당황한 듯 멈칫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무렵 독일 한호텍 본사로부터 정아 앞으로 직접 편지가 도착했다. 한호텍은 그녀에게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 책임자로서의 장기 계약 제안을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수나 임시 파견이 아닌 공동 브랜드 프로젝트를 위한 정식 파트너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아리랑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아시아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다. 정아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 대표에게 먼저 보고했다. 윤 대표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미소 지었다. 정아 씨,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늘 개인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 결정이 모두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 권 팀장은 이번 기회를 틈타 윤 대표에게 정화의 학력 이슈와 과거 기록을 다시 문제 삼으려 했다. 그는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고 이 사실은 우연히 정아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정아는 다음 달 직접 권 팀장을 찾아갔다. 팀장님, 저에 대해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권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런 단호함은 처음이었다. 며칠 뒤 윤 대표는 전 사원에게 공지했다. 아리랑 기업은 이제부터 경력 기반 인재 등용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아 고문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녀는 학력이 아닌 실력과 헌신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발표 이후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졌다. 일부 사원은 정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도 사실 야간대 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정 고문님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도 대학은 못 갔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아이한테도 정 고문님 이야기 해줄게요. 정아는 그제야 조금 웃을 수 있었다. 단순히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능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가장 원했던 일이었다. 그날 오후 한나가 아스터 코리아 본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섰다. 서울 하늘은 드물게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와 비행기 티켓,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박 선생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차 타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침마다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던 당신 덕분이에요. 박 선생님의 손은 떨렸고 눈가는 젖어 있었다. 한나 씨,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진짜 리더예요. 번역하면 이 차 드릴게요. 그도저는 이제 한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다. 독일에 도착한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다. 언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간,
문화, 업무 방식은 낯설고 까다로웠다. 그러나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회의록을 밤새 정리하고 현장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며 현지 팀과의 신뢰를 하나씩 쌓아갔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사 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다. 당신은 단순한 번역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기업과 문화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말은 한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한나는 며칠의 시간을 요청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교실, 밤마다 찾아오던 야간반의 눈망울, 그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말이 떠올랐다. 저는 단지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걸 저처럼 기회가 없던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결국 그녀는 제안을 정중히 고사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첫 수업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단지 직업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시 선택하러 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지만 마음속 불씨는 그대로였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듯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그녀는 교실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